반갑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은 트럼프의 기자회견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여기에 딱 몰려 있겠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보합으로 마무리된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죠? 그래도 하락 출발했던 다우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36%, 나스닥은 0.54, S&P 500은 0.44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시작점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어제 저녁에 장 시작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가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마무리돼서, 뭐, 이것도 아주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일단 올랐잖아요. 그죠? 일단 올랐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설마 공격하겠냐라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뭐,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아주 조금, 네, 진짜 이게 몇 프로 올랐죠? 0.1% 상승. 이거 뭐 상승도 아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그 모건 스탠리였나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대 상승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무리 잘 됐고요. 샌디스크 역시 3%대 상승 잘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당장 특별한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는 그렇다 치고 유가 원유 가격은 112달러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환율은 1,508원. 다시 올라왔죠? 네, 아까 어제 저녁보다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네, 트럼프 이 군사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는 설마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치겠냐, 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트럼프 그동안 타코도 했었고, 여기 때리면 재앙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일 없어.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자, 라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이란 전쟁 종전 협상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9시가 끝나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협상이 없으면 때리겠다는 얘기라서 아마 오늘 변동성이 또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에 특별한 거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러게요. 네, 계속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원래는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부활절 때문에 하루 연장해 준 거야. 이렇게, 네, 하루 연장에 대한 이야기에 변명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교량을 전면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로 간에 이제 종전 협상안을 주고받았는데 달라진 건 없죠. 미국이 15개 전해줬고요. 이란이 10개.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서로 이거 아니면 안 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놓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네,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이제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교량 등을 전부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뭐 4시간 안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네, 발전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불타고 폭발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네,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네, 중재안 이 부분도 미국과 이란 둘 다 거부했네요. 중개국은 45일간 휴전하면서 종전 조건을 모색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15개 조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거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란이 다시 10개 사항을 종전안으로 역으로 제안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말도 안 돼. 네, 서로 간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나쁜 결과물은 이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고 미군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타격하는 흐름, 요렇게 갈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군사작전 이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부상당한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었다. 그리고
뭐 항공기가 약 155대나 투입되었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이란을 제압할 수 있고 내일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강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는 이란의 인프라 타격은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 아니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될 이야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 이란과 대화는 역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전과 종전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란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고요. 부활절 때문에 하루 연장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매우 큰 우선순위고 지금 이란이 가장 먼저 뭐라 그럴까요? 수용한다라는 의사를 밝힐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석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유의 자유로운 통항이라면은 지금 이란하고 오만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뭐 통행료를 받고 통과시켜 주자. 적국은 안 되고 네, 동맹국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근데 이게 맞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란의 국가 재건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 항복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북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김정은의 핵 위험으로부터 지금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네, 미군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얘네들을 아주 큰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이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미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싫으면 꺼져 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또 안보 사항이라서 네, 꺼져. 뭐, 물론 이제 북한하고 1대1 하면은 우리가 질 리는 없겠죠. 근데 중국이 있고 러시아고 있고 하면, 뭐, 러시아는 어떻게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또 쉽진 않잖아요. 뭐, 중국하고 1대1하고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서, 뭐, 미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들이 빠지면, 네. 중국을 견제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단지 공습했다라는 거. 그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란이 또 살짝 열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네, 에너지 시설 공격하고 있는데 뭐 말하기 전부터 공격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네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휴전 이 45일간의 휴전안에 대해서는 한 발 뺐죠. 네. 이 휴전안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고 아직 승인 안 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발 빼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골치 아픈 요소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되고 나면 좀 그래도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그래서 다시 공은 내일 아침 9시까지로 또 넘어갔다.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번에는 절대 추가적인 연장 없다. 무조건 때린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이란은 그러려면 그래라. 네. 이렇게 상황이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일촉즉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한 날이 될 건가요? 내일 아침까지 또, 네, 내일 아침이 아니죠. 내일 하루 종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면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인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아직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네, 이따가 한 8시
전후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네. 자, 당초 40조 원대였던 영업이익 전망이 50조 원대까지 올라갔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50조 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중동 불안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일단 실적 좋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출발해가지고 20만 전자 돌파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올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이 오늘 50조 원으로 전부 다 눈높이를 높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50조 원이 왜 돌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45조 정도까지는 어떻게 막 그냥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에 43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1분기에 45조 원.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자, 메리츠 증권의 이런 54조 원 이런 거는 지금 뭘 가지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1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100%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뭐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등등등이 나오겠지만 이 지금 1분기에 가격 올린 게 2분기에 실적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가격 올린 부분들이 일부분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2배씩 뛸 만한 이슈가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많이 증가했겠죠. 증가했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40조 원 전후로 나오는 게 거의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 10조 원이 넘는 이 영업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추가가 된 건지가 도대체가 이걸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만. 자, 그리고요.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을 넘어서 300조 원 달성할 것이다. 이 300조 원이라는 게 이 54조 원, 1분기 54조 원이 가능할 때 300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00조 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나? 한 170조? 그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요. 170조. 170조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계속 높이는 부분이기라서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저는 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은 어쨌든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으로 되어 있네요. 8시 전후로 발표가 되게 되면 어쨌든 윤곽은 나오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넥스트레이드 이후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또다시 실망감을 준 데다가 위험 요소를 더 키워놓은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제대로 안 나오면 오늘 주가 포지션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올라와 있긴 합니다. 설마 때리겠냐라는 부분이지만 때리면 어떡할 거야 라는 부분에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살짝 부담이 커질 수 있겠고요. 정말로 내일 때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사진은 뭔가요? 트럼프 뒤에 토끼 귀가 있네. 요즘에 이거 유행한다면서요. 토끼. 그런데 토끼가 뭐냐면 숏이랍니다. 숏. 토끼가 그 짧다고, 시간이 짧다고. 토끼.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요. 얘네들 의혹을 계속 커진다고 하네요. 의혹이 계속 커진다. 지금 대표가 나와가지고 설명했는데 설명이 부정확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뭐 블록딜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철회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했고, 경구용 비만량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시장에 의구심을 거두는데 실패했다. 아니, 그 회사의 관계자, 특히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더 증폭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더다시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죠?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블록딜 철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사업 성과가 시장에서 증명될 때까지 매각은 안 할 것이다.
대주주의 고점 먹튀라는 지적이 있었으면서 증여세 등 세금 납부가 목적이었을 뿐이지 기업 가치 훼손을 막고자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2,500억 원 정도 규모의 대주주 지분 매각 철회 여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철회는 한 건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삼천당 제약에 대한 외부인이 특허 임상 해명 누구냐? 그러니까 떠났대요. 무슨 말이냐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삼천당 제약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 와가지고 특허와 임상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 당신 누굽니까? 나갔다는 얘기죠? 네. 자, 석상제 디오스 파마 대표가 답변했다. 사업보고서 임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야. 삼천당 측에서는 그냥 관계자로 표기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약간의 흑기사 같은 느낌인 거죠. 야, 우리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해줄래? 이게 지금 뭐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아니 왜 너희들이 설명 못 하는 거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게 설명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석 대표가 경구용 위고비와 경구용 인슐린 등 삼천당 제약 핵심 파이프라인의 특허 현황과 임상 등등등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는 8년이 지난 지금 시제품만 완성된 상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상용화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향후 국내 독점 판매권과 유럽 판매 수익 배분이 동시에 수반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제품만 완성된 상태. 특히 석 대표는 삼천당 제약의 사업보고서상 임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 성명과 직책을 알려달라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에헴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뭡니까? 라고 되는 거죠. 네. 그 누굽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사에 삼천당 제약 관계자로 표시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테크니션이자 사업개발 쪽 전문가. 그 사업개발 쪽 전문가인데 네. 뭐냐? 근데 저분이 설명한 내용은 없던 내용으로 봐도 되겠느냐? 네. 아, 이거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거 지금 점점 더 이상해. 아니, 명확하게 그냥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잖아. 설명해주면 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그렇다. 변명이 계속 늘어진다라는 것은 더 의구심이 늘어나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아먹었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 요소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지 반등을 통한 움직임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에서 15% 빠졌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 포지션이 네, 상당히 이거 위험해지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이 나온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계속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를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잘 나오면 네, 그 부분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하루에 이런 포지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들을 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털어먹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출발시켜 놓고 털어먹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밀리지 않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밀리기 시작한다,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일단 시작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과 관련된 사항은 하루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데드라인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진짜 폭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일 결정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역시 새벽에 잠자기 잘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 이야기 듣고 있었으면 열받을 뻔했네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었는데 요거는 다운이 됐어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
것도 살짝 부담이긴 한데 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상승 출발 기대를 하면서 야간 시장이 1% 정도 올랐으니까 강보합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효과를 통한 상승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장중시황에서 시장 상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